자,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들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집값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껑충, 상반기 매수 안 한 거 후에 세계일보예요. 건설사 인허가 착공 실적 급감 여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부동산 PF 위기가 있다 보니까 미분양도 발생하고 그래서 인허가 받은 그런 사업장을 착공을 미루고 있다. 2, 3년 안에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 커지면서 집값 급등 우려 확산세. 자, 이 기사에 보면 착공을 안 해서 집이 많이 모자랄 겁니다. 자, 지금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착공을 안 해서 지금 집이 모자라고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다. 안 산 걸 후회한다. 이게 신문입니까? 언론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브로커입니까? 아니, 이 나라의 집은 계속 지어야 되는 겁니까? 집이 내구성이 1년짜리예요? 쓰고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짓는 집은 다 어디 갑니까? 결국 아무리 집을 지어봤자 투기꾼들 손에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들이 투기 대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버려지고 그리고 빌라도 버려지고 요즘 빈 빌라가 한두 개입니까? 신축 빌라도 비어있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전 이 나라 국민들은 신축 아파트에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딴 기사를 쓰는 게요 얼마나 틀려 먹었냐는 겁니다. 이 기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벼랑끝 역전세 집주인 구해 주었더니 2억에 강동 아파트 산 갭 투자족.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갭 투자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들만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 대란 운운하면서 난리가 났다 해놓고 자, 지금 또다시 이제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작아지고 집값 바닥론에 서울의 집이 다시 오른다. 지금 아니면 늦다라고 앞서 그런 기사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묻지마 갭 투자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지마 갭 투자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정부가 전세 반환금 대출을 DSR을 완화해서 해준 그런 갭 투자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갭 투자족을 왜 살려줍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입지 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로 집을 사려고 매물을 문의하고 있다. 갭 투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갭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데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에서요. 금융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사이 가계대출이 급증세로 가게 되면서 가계대출이 굉장히 늘어나서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한국은행이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을 포함한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는데 7월 달에는 은행 가계대출이 6월 달보다 6조 증가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자금이라는 거예요. 자, 정부가 한편으로는 이런 걸 좋은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오른손으로는 좋은다고 공갈치고 왼손으로는 빌려서 집 사라고 하고 있는 모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3조가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서 50년을 40년으로 조정한다는데 40년 주담대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서 저러는 이유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정부의 입장이 지금 반영된 거죠. 자, 그런데 기업 경영 성과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답니다. 자, 오죽하면 지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까지도 문턱을 높여서 이제 불법 사금융 신고가 만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관리 가능하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만 지금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민간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오늘부터 PF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부동산은 소비자보호처
리처 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간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공공이 토지 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사람은 전부 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 PF 88곳이 휘청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동하는데 10년 만이다. 전체 이 민간 합동 사업장과 순수 민간 사업장이 전부 PF가 3,600곳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10% 정도인 350곳이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88곳이 이제 눈에 띄게 휘청이면서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공사비 인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PF 대출을 받은 상황대로 공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수익성이 더 남도록 해달라. 그래서 공사비를 올려달라. 사업 계획을 해서 더 많이 남고 공사비가 덜 들어가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PF를 대출을 연장해주고 비금융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조건을 완화해서 수익성이 남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PF 대출을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 PF 만기를 연장해도 그런다고 그 집이 공급이 완성되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이 집 지어서 팔아먹을 만하면 짓지 마라 해도 과도하게 공급량을 늘릴 거고, 시장이 어려운다고 전망이 나오니까 안 짓고 죽는 소리를 하고 착공을 안 하고 지어봤자 몸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PF 대출 사업장이 지금 부실해진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건설업은 약간 사짜 기질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땅 짓고 헤엄치는 방식으로 계획 세워서 은행에 PF 이제 받았다가 지금 현재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지어봤자 미분양이 될 것 같고 비용 계산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제 정부 보고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좋을 때 실컷 벌어먹었으면 안 좋았을 때는 벌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버텨야지. 좋을 때 벌어먹은 거는 그냥 없어지고 어딘가로. 조금만 사업 여건이 안 좋아지면 PF 대출 정부가 해결해 달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경기가 좋을 때는 김만배 같은 그런 시행업자가 8천억 이상 벌어먹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다시 집값이 오르고 분양가도 껑충 뛰고 있다며요.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치고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MBC 뉴스, 거래는 냉랭, 분양시장은 과열, 시세보다 비싸도 완판. 자, 새로 분양한 아파트들은 지금 난리가 났고, 자, 그런데 기존 집들의 거래는 없고, 그래서 한쪽은 과열인 것 같은데 다른 쪽은 냉랭하고, 그리고 서울 중에도 강북에는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강북의 아파트는 평당 지금 4천만 원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기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오려나. 서울 아파트 실거래 40%, 10억 돌파, 10억 이상 매매 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 서초구 매매 10건 중 9건이 10억 이상.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지금 기본이 10억이다. 팔렸다 하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보도는 저축은행 상위 5개사 부동산 PF 연체율 1년 새 300 껑충 뛰어 평균 1.26에서 3.96으로 고정 이하라고 하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1.87에서 4.15로 늘어났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 집 지을 돈부터 해주자, 해결해주자. 정부가 PF 자금 융통으로 지나났을 듯. 정부는 이달 20일에서 25일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부동산 PF 만기를 연장해주고 보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민간 리처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요구한다. 이제 뻔뻔하게 민간이 리처 같은 부동산 펀드를 모아서 미분양 주택을 사주라고
요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공공택지 전매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공공택지를 팔아먹게 해주라. 짓기로 하는데 그대로 안 짓고 팔아먹게 해서 수익성을 보장해주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대구 지역의 한 그 기사를 보면 새마을 금고 부실채권 눈등이, 대구 지역 새마을 금고 연체율이 심각하다. 대구 동구 한 새마을 금고 상반기 기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5%가 넘어 1년 전보다 2배 뛰었고 연체 금액은 270억에 달한다. 이런 부실 채권을 의미하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새마을 금고는 대구에서 6곳, 1년 전에 비해 4곳이 늘었다. 부실 채권 5%를 넘긴 금고는 1년 사이에 2곳에서 44곳으로 20배가 넘게 늘어났고, 북구에 있는 금고 한 곳에서만 1년 사이 부실 채권 금액이 290억 넘게 불어났다. 자, 부동산 대출 금리가 3% 내다가 지금은 6.5%, 6.8%니 이자가 2배 나가고, 이자만 5억, 10억씩 되는 이런 기업들은 부담이 더블이 되어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 금고도 다 부동산에서 발생한 문제다. 자, 부동산 전문가가 기자한테 말하기를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측이 맞나 의미가 있나 싶다. 예측에도 요즘은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엄청나게 올라서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데 지금 부동산 그 PF 사업장들이 부실화돼가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보증을 지원해주고 민간이 사게 하고 그리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식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맞아요? 인위적으로 부동산이 좋다라는 기사를 정부와 언론이 유도하고 바람을 그려잡고 그리고 가계부채를 잔뜩 늘리고 그렇게 함에도 아직도 빈사 상태에서 못 벗어나니까 부동산 PF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 부동산 사실 이제 한계 상황에 왔잖아요. 억지로요. 지금 띄워가지고 바람 잡아 본들 얼마나 더 끌고 가겠어요. 이게 나랍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in thi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보여줘